그리고 이제 에콜라이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에콜라이트라는 뜻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종교의식을 할 때 보조하는 시종이나 봉사자를 뜻하는데 작품에서는 제다이의 스승을 따라다니는 뭐 신참 수련자 혹은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콜라이트는 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제관계들이 나오게 되는데 좋아요, 구독! 에콜라이트는 8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드디어 8편을 다 봤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죠. 2화까지 보고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좋았던 점은 액션, 초반에 인다라의 액션이 좋았던 거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울도 마찬가지였고, 디자인이나 설정이 저는 너무 좋았다. 뭐 원래 기존에도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세계관 보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 영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맛은 없다. 그래서 영화를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흑막이 제다이와 관련이 있거나 소울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을 했었는데 흑막은 제다이와 관련이 있었죠. 맞았고요. 근데 소울과 관련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버네스트라와 사제의 관계가 드러났고, 그런 점에서는 좀 틀렸고요. 비극적인 결말 역시 맞았습니다. 근데 시즌2가 있을 줄 또 몰랐네. 시즌2가 또 있어요. 시즌2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원작이라면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타워즈 영화판에 100년 전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프리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마스터 인다라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제다이들은 이 오샤라는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수사를 맡은 솔, 이정재 씨가 죽은 줄 알았던 오샤의 쌍둥이 메이가 벌인 범행임을 눈치를 채게 되고요. 메이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자신의 마을 브렌도크에 왔었던 4명의 제다이, 인다라, 톨빈, 솔, 켈라카 이 4명을 처단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의 복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메이가 인다라고 톨빈까지 죽인 상황에서 이제 켈라카를 죽이려고 가던 도중에 스스로 이것을 마무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스승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메이는 솔에게, 오샤는 메이 스승에게 과거의 진실을 듣게 되죠. 과연 메이와 오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다룬 게 에콜라이트 되겠습니다. 자, 에콜라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면 장르적으로 초반 2화, 3화는 빼고 2화, 4화까지는 수사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년 전 브렌도크 사건에 있었던 제다이 4명을 메이는 살해하려고 하고 그걸 수사하는 솔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3화, 7화는 과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렌도크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3화는 메이 오샤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7화는 솔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에서 보여주는 과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모험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켈라카를 찾으러 코파르로 향하는 메이와 솔팀, 이때 4화, 5화가 있었는데 이때가 모험물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콜라이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에콜라이트라는 뜻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콜라이트가 뭔 뜻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종교의식을 할 때 보조하는 시종이나 봉사자를 뜻하는데 작품에서는 제다이의 스승을 따라다니는 뭐 신참 수련자 혹은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콜라이트는 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제 관계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는 솔과 오샤가 있었고 아니세야와 오샤 메이, 그리고 버네스트라와 카이미르와 메이, 인다라와 톨빈, 또 뒤바뀌어서 버네스트라와 메이, 카이미르와 오샤, 그리고 솔과 제키 관계까지. 이 관계의 끝들은 다 다른 결말로 보여줬는데 아니세야는 오샤에게 엄마로 남았고요. 가족으로 남았고, 솔은 오샤에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왔고, 카이미르는 오샤에게 각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버네스트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카이미르가 제자를 가지고 싶었다는 말도 하게 되죠. 그런 대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서사가 있죠.
디즈니답게 여성의 소설을 역시나 넣어놨습니다. 브랜더크에 사는 여성들, 이제 마녀족이라고 할게요. 저는 정확한 명칭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녀족이라고 할게요. 메이와 오샤를 잉태하는 과정이 코릴이 낳고 아니세아가 만든 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성과 여성이 만든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성만 사는 사회에 솔, 톨빈, 켈라카 이 남성들이 깽판을 친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의 힘이 아니라 여럿의 힘. 그러니까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시즌이 계속되면서 저는 결말이 메이와 오샤가 합쳐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 코릴이 낳고 아니세아가 만든 거라고 표현을 했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또 하나의 힘이 아니라 여럿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 마녀족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 메이의 힘도 강하고 오샤의 힘도 강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는 순간 이게 다스시디어스나 뭐 여러 가지 뭐 형태의 적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주 과한 예측. 여성의 서사들도 있었다라는 말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주체적인 삶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오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걸 하며 살자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걸 깨우치게 하는 인물이 바로 카이미르였고 결국엔 이제 카이미르하고 오샤하고 둘이 붙어먹죠. 메이도 그런 점들을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끌려다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주체적인 삶을 살자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스타워즈 시리즈의 이야기 확장이 있을 수 있겠죠. 악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스타워즈의 특성 중에 하나인 반전, 이 반전이 여러 번 사용되면서 스타워즈의 분위기를 자아낸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자 아군이었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다스베이더로 각성한 것처럼 오샤와 메이의 진영을 바꾸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시리즈의 정체성을 살리는 서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아쉬운 점이 명확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의 뭐 방점은 역시 정재영이었죠. 이정재 형이 나오면서 물론 스타워즈 시리즈를 재밌게 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재영이 나와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다. 그리고 좋았던 화도 있었고 나빴던 화도 있었는데 몇몇 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타워즈스러웠고 몇몇 화는 진짜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매 화가 1시간이 안 되는 길이기는 했지만 완성도로 봤을 때는 조금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좀 더 타이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번 리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작품은 본토 찐 매니아와 신규 시청자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IMDb를 보면은 엄청난 별점 테러를 받았더라고요. 기존 팬덤이 움직인 듯 보여져요. 그러니까 IMDb 평점이 대부분 어떤 영화든 간에 고루 분포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팬덤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1점만 점수가 높다든지 10점만 점수가 높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 점수가 없이 그냥 좋고 싫음이야. 좋고 싫음. 근데 이번 IMDb 보면은 1점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 그래서 별점이 3점 몇 점이더라고. 이 IMDb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걸 보면은 또 우리나라 거는 또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본토 찐 매니아와 신규 시청자로 완전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리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를 봐왔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클래식한 덕후는 아니에요. 아까 저렇게까지 디테일한 뭐 그런 건 몰라. 뭐 애니를 챙겨본다거나 뭐 거기 나오는 기종을 안다던가 뭐 이런 건 못 외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시점에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서사. 미국 본토 찐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꼽는 게 서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워즈는 가족 노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스타워즈는 곧 스카이워커 이 스카이워커 가문의 막장 가족을 다루는 영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본토 찐팬들은 이 스카이워커
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퀄 시리즈, 그러니까 7, 8, 9편, 그리고 에콜라이트 이런 작품들이 스카이워커 가문과 전혀 관련 없는 서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근본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또 디테일한 설정들이 좀 틀리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디즈니의 PC에 물까지 들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으면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최악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점과 우리나라 시점을 완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작품을 작품으로 본다기보다는 팬심에 의해서 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별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웃기기도 하면서 이해가 또 가는 게 스타워즈 역사가 진짜 워낙 오래되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딴 사람의 이야기가 싫다기보다 거부가 된다는 거지.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 블랙팬서가 티찰라 가문의 이야기인데 티찰라 가문이 대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 슈리가 하면은 별로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야. 만약에 영과 땡치리를 심영래가 안 하고 주윤발이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이거를. 요즘에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왜냐면은 예전 기존 성우들이 이제 별세하시면서 새로운 성우가 이제 갈아 껴줘야 되는데 새로운 성우가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 사람들은 만약에 스타워즈를 70년대부터 봐왔던 사람들이면 지금 몇 살이야. 지금 50이 일단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이해까지 하려면은 60, 70까지 돼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느끼는 점은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또 스타워즈 이거 또 이름만 빌려가지고 또 딴짓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도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신규 시청자 입장으로서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나쁜 서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시청자이기 때문에 과거고 근본이고 비교 대상이 이전 스타워즈가 아니라 스타워즈 시리즈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 아니면 또 다른 미국 드라마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준수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장르적인 특성이 있잖아. SF야. 우리나라에서 SF 드라마 있어요? 거의 없잖아. 대부분 판타지지. 그리고 기존 드라마에서 볼 수 없는 스케일. 거기에 이정재 씨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국뽕이 또 샘솟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맨 처음, 그러니까 스타워즈의 맨 처음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서사의 장벽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서사로 이제 시작을 잘 시작했기 때문에 작은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크게 벌려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청자로서는 너무 좋은 서사지요.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에콜라이트를 보면서 다른 스타워즈를 또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디즈니가 괜히 이런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내도 본다니까. 벌써 4화까지 봤다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는 준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다루고 있는 3화 7화 그리고 드라마를 보여주느라고 좀 쉬어가는 6화 정도가 좀 루즈한 편이고 지금도 짧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좀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편 정도 좀 타이트해진 6편 정도로 나왔으면은 좀 더 스펙타클하고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좋았냐면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층적이잖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 사람들을 이제 수사 모험의 과정을 이제 단계에 밟아나가는 그런 느낌이라 점진적인 느낌이라 빌드업이 되게 뚜렷했다고 생각했어. 차분차분히 하나씩 밟아나가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고 여성의 서사도 그 한 부족에서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밟히는 느낌은 없었어. 이 에콜라이트가 여성의 느낌이 막 뿜뿜한다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 아무래도 또 외계인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야. 무엇보다도 반전, 주요 인물들의 죽음으로 놀라운 구석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다라, 톨빈, 켈라카 이 죽음들이 되게 각각 다르게 표현됐거든요. 그 점도 되게 좋았어. 다 액션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죽음을 묘사해서 진짜 반전 아닌 반전을 느껴서 되게 좋았고 또 솔팀도 막 전멸하는 그 과정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라면서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와 오샤의 진영도 180도 변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충격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개연성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은 이거는 공통일 것 같아. 공통. 3화에서 불을 지른 건 오샤의 방이었는데 마을이 초토화래. 그리고 이제 마녀였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당한다고? 아무것도 물이라도 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어. 7화에서 조금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불이 번지는 과정 그리고 마녀들이 당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되게 엉성하게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린 상황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메이가 살게 된 과정도 되게 얼렁뚱땅 넘겨버렸고요. 그리고 솔이 그 중간에서 오샤와 메이를 딱 구한 장면이 나와. 그런 다음에 힘이 딸리니까 메이를 버려. 그 다음에 오샤에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오샤가 딱 떨어지려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순간이동해가지고 순간이동해서 탁 잡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없잖아 원래는.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그 순간에 찰나에 그런 과정들이 너무 생략돼 버렸어. 그 개연성 문제가 너무 얼렁뚱 이 시퀀스 전체가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지루하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3화 7화 문제의 3화 7화. 그러니까 3화는 브랜드코 사건이 오샤 시점으로 나오고요. 7화는 소열 시점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말이 그렇지 3화를 한번 재탕한 거야. 같은 부분을 또 쓴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이 좀 지루해요. 한번 재탕한 거기 때문에 편집으로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면서 지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화 7화가 별로였다. 자꾸 톤을 다운시키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해. 근데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는 좀 평이 갈려서리.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는 갈릴 수밖에 없지만 연출에서는 드라마 아소카 엔딩보다는 깔끔하다는 평이 있고 아쉽다는 평도 많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 시스 기사단 서사가 더 궁금했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만달로리안 시리즈와 에콜라이트는 입문용으로 딱입니다. 팬덤은 꼭 스카이워커 가문이기를 안 한다고 반대하진 않습니다. 가령 만달로리안 시리즈는 지금도 칭찬받습니다. 만달로리안 시리즈가 오히려 스타워즈를 살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 댓글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뭉쳐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 만달로리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스카이워커 가문이 없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의 수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영화 로그원 반응도 좋았고요. 에콜라이트는 감독이 기존 스타워즈 세계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근데 그리고 제가 스타워즈 리뷰를 제가 2014년부터 리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스타워즈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맞출 수 없다는 거야. 정말 찐팬, 본토 팬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그냥 스타워즈를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7편이 갈리는 사람도 있고 8편이 갈리는 사람도 있고 로그원이 갈리는 사람도 있고 그 예전 댓글을 딱 보면은 뭘 어떻게 얘기해도 다 싸잡을 수는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싸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의견들은 당연히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 하나의 지점. 저는 4화, 5화를 꼽고 싶은데요. 고전 팬이든 신규 팬이든 4화, 5화는 다들 좋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화수였는데 일단 스타워즈에서 바라는 액션의 비중이 여기에 다 쏠려 있죠. 4화, 5화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켈라카를 죽이기 위해서 코파르로 떠난 메이 그리고 뒤를 쫓는 솔팀이 있었어요. 코파르 행성에서도 가장 음산한 지역에 이제 켈라카가 살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고 그래서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모험이 시작되는데 이상한 생명체들이 살기도 하고 이제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됐죠. 메이는 이제 더 이상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서 켈라카를 찾아가는데 이미 켈라카는 죽어 있었고 소울팀이 도착하면서 메이가 누명의 시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메인 빌런이 등장하면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게 4, 5화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타워즈 하면 바라는 액션성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모험을 하는 것도 그렇고 미지의 괴생명체를 맞닥뜨리는 것도 그렇고 메이가 또 누명의 시기에 대해서 서스펜스가 생기게 되고 메인 빌런이 본격적으로 또 등장하고 또 광선검 액션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화수이기도 했고 또 반전 요소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볼거리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단연 앞선 두 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 정도의 볼거리가 가득한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준다면 기존 팬들이나 신규 팬들 모두 만족시키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8편 중에서 그렇게 재밌게 나온 편은 4화, 5화가 사실 다였어요. 그리고 본토 팬들은 1화, 2화 마저도 재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화, 2화까지도 재밌었는데 그래서 3화를 보면서 시청을 멈췄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 2화까지 본토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서 3화 제가 아까 3화 쳐진다고 했잖아요. 3화까지 딱 쳐지면서 이건 볼만한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4화 5화처럼만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제가 아직 만달로리안은 못 봐가지고 만달로리안처럼만 만든다면 본토 팬들도 만족시키는 영화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디즈니가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기존 팬들은 버렸지만 신규 팬들이 일단 모였잖아 지금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또 1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역시나 디테일 같은 것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뭐냐면은 나는 그런 설정론은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내가 스파이스 크림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오름 의식, 코릴의 분장, 뭐 제다이 시험, 나무를 감싼 그 유충같이 생긴 그 괴물, 코르토시스 투구 막 이런 것들. 또 이거 또 그 투구는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 틈새로 이빨을 표현했어. 와, 진짜 대단한 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바질이었습니다. 바질. 뭔가 수달처럼 생기기도 했고 쥐새끼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얘를 번역기라고 하잖아. 추적기라고 했던 것 같다. 난 이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바질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말도 못하고 계속 너무 귀엽잖아요. 비버처럼 생기네. 아쉬운 점이 커도 다프네 킹과 그래 그 외국에서도 이정재 연기는 다들 인정을 하더라. 그거면 됐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디즈니 지금 성적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런 조금이라도 찬사.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바질. 근데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켈라카. 나는 켈라카의 활약을 더 보고 싶었는데 와, 완전 쩌리로 나오더라고. 씨. 그리고 얘 이름 뭐야? 제키였나? 제키. 씨. 제키가 너무 아쉬워. 참, 기타썰에 이정재가 안 죽고 보라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있는 방송이지만 이정재 씨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번에 에콜라이트 가입자와 그리고 시청자를 보면서 아마 계산이 섰을 거야. 이정재가 살아야 된다. 그런 계산이 쓰지 않으면은 아마 에콜라이트 2편은 쉽지 않아. 분명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버네스트란가 뭐 그 로어라는 사람하고 이정재랑 다시 또 다투면서 이정재가 다시 메이를 맡고, 그러면서 메이와 이정재의 관계, 그다음에 저쪽에서 스승 제자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나가야지. 그러면서 또 이제 응집점이 찾아나서고, 응집점이 딱 모여지게 되면은 메이하고 오샤하고 뭔가 합쳐지면서 뭐 다크 군단이 되는 거지.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시청률 에콜라이트 2번처럼 안 나올 것 같아. 아니면 한국 빼고 다른 사람을 쓰던가.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요 에콜라이트도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